왜 이 시간만 Not 되면 yet. 몸이 이렇게 무거워질까요? 머리는 Just 둔해지고 숨은 괜히 a little 짧아지고 more. 팔다리는 납덩이처럼 내려앉습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하죠. 혹시 큰 병의 시작일까 하는 두려움이 스치지만 대부분은 대수롭지 않게 넘깁니다. 하지만 이것은 나이를 먹으며 약해진 몸이 보내는 첫 경고일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특히 전날 잠을 충분히 잤는데도 아침에 몸이 축 처지고 일어날 때 팔다리가 유난히 무겁게 떨어지는 느낌이 든다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감자나 고구마처럼 흔한 뿌리 채소를 먹은 뒤 손끝이 찌릿하거나 심장이 이유 없이 빠르게 뛰었던 적은 없으신가요? 혹은 이유 모를 피로가 밀려올 때 그냥 나이 탓이겠지 하고 지나친 적은요? 이 작은 신호들은 결코 사소하지 않습니다. 몸은 항상 가장 마지막 순간에만 크게 울부짖습니다. 그전에는 이렇게 가볍게 불편함을 흘리듯 알려줄 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시간을 두려움의 순간으로 느끼지만 사실은 작은 생활 습관 하나가 조용히 문제를 키우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더 무서운 건 이 변화가 너무 천천히, 너무 조용히 진행되기 때문에 스스로는 잘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덕터 김약손이라는 이름으로 35년 동안 현장에서 어르신들을 진료하며 확인해온 중요한 사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오늘 밤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해결책을 가져가실 수 있을 겁니다. 그 전에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이 미묘한 불편함은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그리고 더 위험한 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몸속 깊은 곳에서 어떤 변화가 조용히 쌓여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침마다 느끼는 그 묵직함,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피로, 소리 없이 올라오는 두근거림은 대부분 나이 때문이라고 쉽게 넘기지만 진실은 훨씬 더 불편합니다. 특히 60세 이후 많은 분들이 건강에 좋다고 믿고 챙겨 먹는 뿌리 채소들이 문제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고구마, 감자, 비트, 당근 같은 익숙한 식재료가 신장이 약해진 몸에서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작용해 조용히 부담을 밀어 넣습니다. 겉보기에 아무 문제 없어 보이지만 약해진 신장은 이 미네랄을 정리할 힘이 떨어져 있고 그 결과 몸은 이유 없이 피곤하고 숨이 얕아지고 손발이 묵직해지는 이상 신호를 보냅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도 하고 잘 먹고 일찍 자는데 왜 이렇게 피곤하지?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노화된 신장이 감당하지 못한 부담이 조금씩 쌓여가는 과정이 숨어 있습니다. 신장을 하나의 낡은 정수기 필터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60년 넘게 하루도 쉬지 않고 피를 걸러내던 필터는 점점 구멍이 좁아지고 흐름은 느려지며 결국 작은 자극에도 쉽게 과부하가 걸립니다. 만약 이때 칼륨이 많은 뿌리 채소를 자주 먹으면 그 미네랄이 심장으로 직접 부담을 전달하게 됩니다. 오래된 전선에 강한 전류가 들어가면 한순간에 스파크가 튀듯이 말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평소와 다름없이 식사하다 갑자기 숨이 차고 어지럽고 심장이 요동쳐 응급실로 실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수십 년간 그런 모습을 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신장이 약해진 뒤 벌어진 작은 실수가 얼마나 빠르게 심장까지 이어지는지, 그리고 얼마나 조용하게 위험이 다가오는지를요. 이것을 제때 알아차리지 못하면 단순한 피곤함이 치명적인 경고로 변할 수 있습니다. 신장은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되돌아가는 길이 거의 없습니다. 마치 오래된 돌벽이 안쪽에서부터 금이 가듯 손상은 조용히 쌓이고 어느 순간 임계점을 넘으면 회복이 불가능해집니다. 많은 분들이 시간 지나면 괜찮아지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신장은 절대 그렇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수십 년간 쌓인 부담은 자연스럽게 흩어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 몸의 균형을 흔듭니다. 특히 칼륨이 높은 뿌리 채소를 건강식이라고 믿고 먹는 그 한 끼가 약해진 신장에게는 치명적인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유럽 신장학회에서는 고령층의 칼륨 과다 섭취에 대해 고위험군 경고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뿌리채소 한 조각의 칼륨이 약해진 신장에서는 심장의 전기 신호를 교란하는 폭탄처럼 작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경고는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 의료 현장에서 반복 확인된 사실입니다. 그러나 희망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어떤 뿌리 채소가 위험한지, 왜 위험한지,
그리고 어떻게 조리하면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지를 정확히 알기만 해도 위기는 충분히 피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대부분은 이미 오랫동안 건강하게 먹으려고 노력해온 분들일 것입니다. 그렇기에 더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배우실 몇 가지 원칙만 적용하면 비싼 약이나 복잡한 식단 없이 오늘 밤부터 신장과 심장을 동시에 지키는 방법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의 남은 구간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실제로 수많은 환자들의 상태를 되돌린 실전 지침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덕돌 김약손의 노후 건강 누림 채널에서는 어르신들에게 정말 필요한 정보만 골라 전해드리고 있으니 앞으로도 건강을 지키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가 큰 힘이 됩니다. 또 질환별로 어떤 음식을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지 정리한 리스트를 받고 싶으시다면 댓글에 숫자 2를 남겨주세요. 많은 분들이 그 리스트를 통해 식단을 바로잡고 실제로 증상이 개선됐습니다. 이제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는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35년 동안 고령 환자만 전문으로 진료하면서 비슷한 상황을 정말 수없이 봐왔습니다. 피곤하다, 손발이 살짝 저린다, 가슴이 조금 답답하다, 이런 말을 하시며 오시는데 혈액 검사를 해보면 이미 칼륨 수치가 안전 범위를 한참 넘긴 상태인 경우가 너무 흔했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저는 좋은 것만 골라 먹었는데요. 바로 여기에서 비극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건강식이라고 믿어온 뿌리 채소들이 신장이 약해진 뒤에는 오히려 가장 큰 부담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아시아노년의학회에서도 고령층의 착한 음식 오해가 신장 질환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즉, 문제는 음식 그 자체가 아니라 나이에 따라 달라진 몸의 처리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선택이라는 뜻입니다. 신장은 몸속에서 가장 조용한 장기입니다. 간처럼 통증을 보내지도 않고 심장처럼 리듬이 흐트러지며 경고음을 울리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몸이 보내는 미세한 신호를 대수롭지 않게 넘깁니다. 하지만 그 가벼운 피곤함, 손끝의 묘한 저림, 이유 없는 답답함은 신장이 마지막으로 내미는 구조 요청일 가능성이 큽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내부에서는 역과 기능이 서서히 떨어지고 필터처럼 막혀가며 압력이 쌓이고 있습니다. 마치 표면은 멀쩡한데 내부 균열이 깊어진 댐이 어느 순간 작은 충격에도 한 번에 무너져 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칼륨이 제대로 걸러지지 않으면 심장은 가장 먼저 영향을 받습니다. 심장은 전기 신호로 움직이는데 이 신호의 균형을 유지하는 핵심 물질이 바로 칼륨입니다. 그래서 신장이 칼륨을 배출하지 못하면 심장 박동이 서서히 흐트러지고 두근거림, 어지럼, 숨가쁨이 연달아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미국 메이오 클리닉에서는 고령층의 갑작스러운 심정지 사례 중 상당수가 무증상 고칼륨 혈증에서 시작된다는 경고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아무런 예고도 없이 심장이 멈추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위험한 병은 반드시 뚜렷한 신호를 보낼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신장은 조용할수록 더 위험합니다. 이 침묵이 오래 이어질수록 몸 안에서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변화가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장을 단순히 소변을 만드는 장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이는 몸의 구조를 크게 오해한 것입니다. 신장은 생명을 유지하는 필터이자 전신 균형을 조절하는 핵심 조절 장치입니다. 20대의 신장과 60대의 신장은 구조적으로도 기능적으로도 완전히 다른 기관이고 병이 없어도 자연 노화만으로 역과 능력은 매년 1%씩 감소합니다. 60년 넘게 한순간도 쉬지 않고 피를 걸러온 필터를 떠올려 보십시오. 처음엔 물이 잘 흐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속도는 느려지고 미세한 구멍은 좁아지며 결국 작은 노폐물도 버거워집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신장은 신장만의 문제가 아니라 심장, 혈관, 신경, 대사 시스템까지 도미노처럼 흔들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세계노인의학회에서는 신장 기능 저하는 전신 노화의 촉발점이라는 표현으로 경고하며
고령층이 반드시 가장 먼저 관리해야 할 기관으로 신장을 꼽았습니다. 이 신장이 약해지면 가장 먼저 위험해지는 것이 바로 칼륨입니다. 젊을 때는 심장을 안정시키고 근육을 움직이게 하는 좋은 미네랄이지만 신장 기능이 떨어진 순간 역할이 완전히 뒤바뀝니다. 칼륨은 배출되지 못한 채 혈액에 정체되고 그 수치는 조용히 상승하면서 심장의 정의 리듬에 점점 깊숙이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이 변화가 너무 완만해서 자신은 전혀 느끼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평소처럼 감자나 고구마를 먹었을 뿐인데 어느 날 갑자기 몸이 이상해지고 숨이 차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이제 왜 뿌리 채소가 60세 이후에 특히 위험해지는지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인이 일상적으로 먹는 고구마, 감자, 당근, 비트, 영은 같은 뿌리 채소는 땅속 깊은 곳의 미네랄을 집중적으로 흡수하도록 설계된 식물입니다. 그래서 지상 채소보다 칼륨 함량이 이 배에서 많게는 400까지 높습니다. 젊고 신장이 건강할 때는 이 칼륨이 심장의 전기 신호를 안정시키고 근육을 부드럽게 움직이게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60세가 넘으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신장은 칼륨을 제때 걸러내지 못하고 그 결과 칼륨이 혈액 속에서 천천히 그리고 매우 조용하게 쌓여갑니다. 고구마 한 개, 감자 한 접시만 먹어도 칼륨은 빠르게 흡수되는데 노화된 신장은 이 속도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국제심혈관 리듬학회에서는 고령층의 급성 부정맥 유발 요인 중 1순위가 고칼륨 식단이라는 강력한 경고를 발표했습니다. 칼륨이 일정 수준을 넘기면 심장은 전기 리듬을 잃고 갑작스럽게 빨라졌다가 느려지고 결국 멈출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그냥 피곤해서라며 넘겼던 두근거림이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이미 고칼륨 혈증으로 진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몸은 분명히 신호를 보냈지만 우리가 눈치채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뿌리 채소들이 특히 위험한 이유는 생존을 위해 흙 속 미네랄을 뿌리에 집중 저장하는 식물 구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 농축된 미네랄이 나이가 들수록 신장의 부담을 넘어서 심장까지 압박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 없이 매우 조용하게 진행됩니다. 이제 실제 응급 상황으로 이어진 사례를 통해 이 위험이 얼마나 현실적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몇 해 전 겨울, 저는 잊을 수 없는 한 환자를 만났습니다. 72세 남성이었고 평소 특별한 병력도 없었으며 스스로 건강하다고 믿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아침 갑자기 손발이 저리고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면서 숨이 답답해져 응급실로 실려왔습니다. 유럽 신부전학회에서는 고령층에서 고구마 한 개에 포함된 칼륨조차 심장 전기 신호를 혼란시키는 고위 함량이라고 분류한 바 있습니다. 신장이 건강할 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양이지만 기능이 떨어진 신장에서는 마치 꽉 막힌 배수구에 물을 한꺼번에 붓는 것처럼 감당이 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 남성도 바로 그 상황이었습니다. 그의 신장은 이미 오래전부터 칼륨을 제대로 배출할 능력을 잃고 있었지만 겉으로는 아무 이상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내 몸이 괜찮다고 착각한 채 똑같은 식습관을 이어왔고 결국 어느 하루 아침에 심장이 경고 없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사례는 드문 경우가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흔합니다. 저는 비슷한 환자를 한 해에도 수십 명씩 만나왔고 그들 대부분은 좋은 음식만 먹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나요? 라고 묻습니다. 바로 그 믿음 속에 위험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 또 다른 사례를 통해 이 문제가 얼마나 빠르게 악화될 수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65세 여성 환자분이 내원하던 날도 비슷한 표정이었습니다. 크게 아프진 않은데 이상하게 피곤하고 아침마다 입 주변이 얼얼하게 저리고 가끔 심장이 불규칙하게 뛴다고 했습니다. 저는 식습관을 조심스럽게 물었고 그녀는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매일 아침 당근, 비트, 사과를 넣은 착즙 주스를 공복에 한 잔씩 마신다고요. 혈액을 맑게 하고 몸을 깨끗하게 해준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검사 결과 그녀의 혈중 칼륨은 이미 신장이 받아낼 수 없는 수준까지 상승해 있었습니다.
특히 공복 상태에서 마시는 뿌리채소 주스는 칼륨 흡수 속도를 폭발적으로 높인다는 사실을 한국신장학회에서도 반복적으로 경고해 왔습니다. 고구마나 감자를 먹을 때보다도 더 빠르게 칼륨이 혈액으로 밀려 들어가고 약해진 신장은 그 흐름을 차단하지 못합니다. 그녀가 건강하다고 믿었던 그 행동들이 실제로는 심장을 압박하는 원인이었던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주스 형태가 더 건강하다고 믿지만 나이가 들면 상황은 정반대로 바뀝니다. 섬유질이 제거된 채소 주스는 흡수가 너무 빨라 신장에 숨 쉴 틈조차 주지 않습니다. 그녀는 설명을 듣고 나서야 자신이 수년간 유지해온 건강 습관이 몸을 지치게 하는 원인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코 그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제 왜 이런 변화가 생기는지, 그리고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 해결책을 살펴보겠습니다. 해결의 핵심은 음식 자체를 끊는 것이 아닙니다. 신장이 감당할 수 있는 방식으로 먹는 기술을 익히는 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 환자들을 보면서 제가 가장 확신하게 된 사실은 단 하나, 조리법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투석 위기를 피한 분들이 정말 많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신장내과에서는 거의 모든 고령층에게 공통으로 안내하는 매우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바로 칼륨을 줄이는 3단계 조리법입니다. 이 3가지 단계만 정확히 지켜도 뿌리 채소의 칼륨을 30%에서 많게는 50%까지 낮출 수 있다는 사실은 국내 신장학회와 일본 임상영양학회에서도 공식 자료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두껍게 껍질을 벗기고 아주 얇게 써는 것입니다. 칼륨은 껍질 아래쪽에 가장 많이 집중돼 있기 때문에 껍질을 얇게 벗기면 오히려 위험이 큽니다. 최소 2에서 3mm 이상 벗기고 3mm 정도로 얇게 써는 이유는 물에 닿는 면적을 넓혀 칼륨이 밖으로 빠져나갈 통로를 최대한 열어주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미지근한 물에 담가두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한 번 씻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칼륨은 물에 천천히 녹아 나오기 때문에 시간을 줘야 합니다. 따뜻한 물은 확산 속도를 높여 30분만 담가도 칼륨 배출이 크게 증가합니다. 물을 두세 번 갈아주면 더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끓는 물에 잠깐 데친 뒤 그 물을 반드시 버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큰 실수가 생깁니다. 데친 물을 국물로 사용하거나 몸에 좋다고 마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 물 속에 칼륨이 고스란히 남아있기 때문에 절대 섭취하면 안 됩니다. 몇 분만 데쳐도 칼륨 배출은 크게 증가하며 찬물에 한 번 더 헹구면 제거 효과는 더욱 올라갑니다. 실제로 이 3단계를 지킨 환자들의 혈중 칼륨 수치가 단 몇 주 만에 안정 범위로 돌아오는 경우를 수도 없이 보았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 한 번 먹는 양과 대체 채소 선택이 왜 중요한지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칼륨을 줄이는 조리법을 완벽하게 지켰더라도 한 가지를 놓치면 모든 노력이 무의미해집니다. 바로 한 번에 먹는 양입니다. 고령층의 신장은 빠르게 몰려오는 미네랄을 처리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조금씩 나눠서 부담을 분산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께 항상 강조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한 끼에 자신의 주먹 크기 이상은 먹지 않기. 이것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미국 국립노화연구소에서 실제로 권고하는 방식으로 고령층의 신장 부담을 줄이는 데 효과가 입증된 원칙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많이 먹고 저녁에 조금 먹는 식으로 조절하면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신장은 몰아서 일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닙니다. 일정한 속도로 부담을 나누어 줘야만 기능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뿌리채소 대신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저는 60세 이상 환자들에게 항상 2가지 채소를 최우선으로 추천합니다. 첫 번째는 양파입니다. 양파는 칼륨이 낮을 뿐 아니라 케르세틴이라는 강력한 한겸 성분이 풍부해 신장 안의 미세혈관을 보호하는 데 뛰어난 역할을 합니다. 또한 끈적한 혈전을 줄여 혈액 흐름을 부드럽게 하므로 심장 부담까지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유럽 심혈관학회에서도 고령층에게 가장 안전한 채소 중 하나로 양파를 언급한 바 있습니다. 생으로 먹어도 좋고 볶아도 좋고 초절임으로 먹어도 부담이 거의 없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두 번째는 무입니다. 비슷한 뿌리채소처럼 보이지만 구조가 완전히 다릅니다. 수분이 많고 미네랄 밀도가 낮아 신장 부담이 확 줄어들며 소화를 돕는 효소가 들어있어 질소 노폐물 생성을 감소시키는 기능도 있습니다. 즉, 신장이 처리해야 하는 쓰레기 양을 줄여주는 셈입니다. 단 한 가지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짜게 먹지 말 것. 아무리 좋은 채소라도 나트륨이 높아지면 신장은 즉시 부담을 받습니다. 양파와 무는 국으로 끓여도 반찬으로 해도 생으로 먹어도 안전성이 높은 채소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실제 환자의 변화 사례와 함께 이 원칙들이 어떻게 삶을 바꾸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병원에서 수천 명의 환자를 만나온 세월 동안 저는 늘 같은 안타까운 장면을 보아왔습니다. 자신은 건강하게 먹고 있다고 믿었지만 그 확신이 오히려 몸을 지치게 만들고 위험에 더 가까워지게 했다는 현실이었습니다. 어느 늦가을 67세 김명자 씨가 진료실을 찾아왔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침마다 손이 저리고 가슴이 답답해 숨이 턱 막히기도 한다며 걱정스러운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식습관을 물었더니 그녀는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잘 먹고 있어요. 아침마다 고구마도 먹고 당근 비트 주스도 매일 마셔요. 몸에 좋잖아요. 하지만 혈액 검사 결과 그녀의 칼륨 수치는 6, 내 고령층 심장 위험선에 거의 도달한 수준이었습니다. 고구마 하나와 뿌리채소 주스 한 잔이 그녀의 심장을 압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3당의 조리법과 한 번 먹는 양의 원칙, 그리고 뿌리채소 주스를 즉시 중단하도록 설명했습니다. 대신 신장 부담이 훨씬 적은 양파와 물을 매일 식사에 넣도록 권했습니다. 그녀는 오래된 습관을 포기해야 한다는 사실에 처음엔 조금 주저했지만 이 선택이 맛이 아니라 내 심장을 지키는 일이라는 점을 이해하고 약속대로 실천했습니다. 3주 후 다시 병원을 방문한 그녀의 얼굴은 전혀 달라져 있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아침마다 저리던 손이 괜찮아졌고 가슴 답답한 것도 거의 없어졌어요. 혈액 검사에서는 칼륨 수치가 4.8로 떨어지며 완전히 안전한 범위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떤 약도 먹지 않았습니다. 조리법을 바꾸고 먹는 양을 조절했을 뿐이었습니다. 이 작은 변화가 신장을 과부해서 구해낸 것입니다. 제가 환자들에게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몸이 여러분을 배신한 것이 아니라 몸이 보내는 신호를 이해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63 이후에는 30대의 몸과 완전히 다른 시스템으로 움직입니다. 예전에는 보약이던 음식이 지금은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극단적인 식단이 아니라 정확한 원칙입니다. 고구마나 감자를 좋아한다면 여전히 먹을 수 있습니다. 단 칼륨을 줄이는 조리법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주스를 즐긴다면 뿌리채소 대신 사과, 배 혹은 칼륨이 낮은 녹색 채소를 선택하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양파와 무, 이 두 가지는 제가 수백 명의 환자를 통해 확인한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선택입니다. 신장이 안정되면 심장은 편안해지고 숨은 깊어지고 몸의 피로는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신장은 단지 소변을 만드는 기관이 아니라 혈압, 심혈관, 신경, 근육, 면역까지 몸 전체를 지휘하는 본부입니다. 신장을 지키는 것은 곧 생명을 지키는 일입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큰 변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 쌓이는 작은 실천이 모여 만들어집니다. 올바른 방식으로 조리한 뿌리채소 한 조각, 싱겁게 끓인 국 한 그릇, 부담 없는 식사 한 접시, 이런 사소해 보이는 모든 선택이 여러분의 내일을 지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된다면 주변 분들과 꼭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 채널이 더 좋은 정보를 계속 전달할 수 있도록 댓글과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신장이 늘 건강하고 삶이 평온하기를 바랍니다.